자, 여러분들이 일단 전업으로 수험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그 학교 이미지 수료 졸업하시고, 딱 1년 딱 풀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리고 재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학교 생활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에 추가해서 수업 듣는 거에 추가해서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면 정말 유치한 얘기긴 한데 하루에 10시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 수능 쪽에서 뭐지? 순공시간, 그러니까 순수 공부 시간 기준으로 10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빼서 10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순수 공부 시간으로 한 10시간 정도 나오려면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0시간은 미니멈을 말이야. 맥시멈이 아니에요. 최소에 최소. 내가 딱 1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완벽하게 제대로 공부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이면 6일 정도는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60시간이죠. 일요일은 쉬고, 사람이니까 일요일은 쉬어야죠. 자, 그래서 하루에 미니멈으로 10시간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한 순수 공부 시간이 하루에 뭐 새벽 3, 4시까지는 아니에요. 아침에 한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밤에 한 12시, 1시쯤까지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치면 맥시멈으로 한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사법시험 준비할 때 1차 때는 한 12시간 정도 하고 2차 때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2차 때는 체력이 떨어져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니까 체력이 떨어져 한 10시간 정도 했습니다. 딱 일주일에 6일이거든요. 일요일도 좀 공부하고 1차 때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해봤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한 12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켜보면 특히 여학생분들이 좀 이런 걸 성실하게 잘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이걸 체크를 하라 그래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스탑워치로 재가지고 그걸 적어두라고요. 그러면 딱 일주일 통계, 한 달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60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내야 기본 공부를 끝낸 거예요. 그럼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일요일날 좀 추가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제 너무 놀았으면 오늘 좀 한두 시간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주일에 60시간은 맞추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 오버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좀 오버로 땡겨가지고 일주일에 70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은 몸살나요. 안 하던 사람들이 하면. 자, 이걸 왜 10시간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산수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딱 오전에 공부하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책 정리 복습하고 저녁 먹고 밤에 이제 저녁 시간 때 추가로 복습 좀 더 하고 이미 기존에 막 민법 같은 거 밀려 있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뭐 좀 하던 매일매일 하는 공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가 쫙 공부한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강의를 지금 실강 기준으로 딱 하루에 강의를 한 타임 한다고 하면 3시간 반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빼면 한 순수 수업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그 순공 시간에는 강의 듣는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보통 하루 단위로 공부를 하면 3개 정도 들으라고요. 딱 하루치.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나옵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은 너무 진도가 타이트하니까 좀 오버해서 해요. 한 4시간까지도 해요. 12시 반까지 수업은 1시까지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실강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내가 듣는 강의가 서너 시간이야. 일단 서너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교재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교재 정리를 밑줄 같은 거를 다 그을 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오늘 배운 분량에 대해서 오늘 수업 들은 걸 좀 생각하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구별하면서 깔끔하게 긋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 들으면서 그어버리면 끝내버리면 좋은데 이게 펜도 좀 여러 개 쓰고요. 수업 자체를 제 수업은 좀 타이트하게 갑니다. 중간중간에 농담 같은 것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에 수업해서 말해야 될 것만 해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농담이나 막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수업 들을 때는 빨간색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연필로 한 다음에 바로 수업 끝나고 제가 수업 때 이런 거 그으세요라고 한 게 머릿속에서 까먹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교재 정리부터 연필 지워나가면서 수업 들었던 거 리마인드 하면서 그 교재 정리하는 것도 한번 복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어쨌든 교재 정리를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는 해야 돼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교재 정리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복습으로 가야 돼요. 교재 정리는 그냥 노동 작업이지 복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구급 시험 같은 거 이제 막 그 수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수업 듣고 나서 교재 정리 막 2-3시간씩 해요. 알록달록하게 막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 알록달록 이쁘게 해놓고 집에 가요. 왜냐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뭔가 결과물이 있잖아요. 하였던 책이 수업도 들었고 하였던 책이 뭔가 막 알록달록 하필도 있고 정리가 돼 있으면 오늘 하루 공부 다 했다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재 정리는 복습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교재 정리를 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날 수업 들었던 걸 리마인드 하면서 교재를 차근차근 보고 외울 것들은 옆에다 써면서 외워도 봐야 되고요. 찾아볼 것들 있으면 앞뒤 가고 막 법전도 찾아보고 판례도 그래도 한두 개라도 뭐 판례 검색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찾아볼 일은 좀 찾아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기본 강의 단계에서 복습은 1:1이 기본입니다. 찾아볼 게 많고 오래 걸려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서너 시간 들었으면 복습도 3시간, 4시간, 특히 형법처럼 혼자서 봐야 될 판례 같은 것들이 좀 많으면 5시간까지도 걸려요. 대충 중간에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침 수업, 점심 먹고 교재 정리하고 복습하다가 저녁 먹고 또 복습하다가 마지막에 또 들어가기 전에 추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가장 이상적인 추가 공부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단계에서 객관식 기출 정도는 같이 풀어보셔도 돼요. 꼭 해야 된다 아닌데 좀 여유가 있고 그래도 문제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주관식 사례는 못 씁니다. 왜냐면 사례는 앞부분 진도 쟁점을 하도록 뒷부분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사례 답안을 실제로 제대로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제일 많이 보는 객관식 기출이 한 출판사에서 2-3개 정도 있어요.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객관식은. 내가 그냥 보기 편한 거야. 기출문제 딱 진도별로 배열해 놓은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단계에서 이 복습까지 하고 나서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하다. 문제도 좀 풀어보고 싶다고 하면 문제풀이 같은 거. 선택형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택형을 푸는 게 맞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기록으로 하는 거고. 자, 주관식 문제풀이나 자, 이런 거를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는 가장 좋아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 단계에서 뭘 하겠어요? 밀린 공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민사 과목을 하나 듣고 여러분들이 형사 과목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형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민법을 이미 수업을 들으면서 근데 민법은 또 분량 자체가 많고 막 하기 때문에 분명히 민법 복습 같은 게 좀 밀려 있을 겁니다. 형소법을 한다 그러면 전 과목으로 또 형법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형소법 지금 들어왔지만 기존의 형법 강론 파트 혼자서 판례 정리하고 막 하라고 했던 게 막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워낙 민법이 약하니까 내가 하루에 민법 쟁점만 1시간씩 따로 빼가지고 매일매일 외우겠다라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가 공부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또 한두 시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봐요. 수업 듣고 교재 정리 복습하는 데만 8, 9시간이에요. 그리고 추가 공부까지 한두 시간 하면 딱 10시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 공부는 미니멈 기본으로 해야 돼요. 자, 내가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8시간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루에 수업 듣는 거 포함 6시간밖에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수업 듣고 복습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4시간짜리 수업을 기본 강의를 들은 사람이 2시간 복습하는 건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8시간 공부하면 겨우 여기 맞춰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추가로 할 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딱 단순한 산수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공부 시간 확보를 10시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딱 수업 듣고 뭘 하셔야 되냐면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지 맞춰가지고 펜도 사야 되고 또 뭐도 하나 사시냐면 스탑워치를 하나 사세요. 물론 휴대폰에 스탑워치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스탑워치 체크하겠다고 핸드폰 켜는 순간 카톡이 와 있고 알람이 떠 있으니까 뉴스가 떠 있고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그냥 꺼버리고 그 문구사 가시면 고시용 스탑워치 한 3, 4천 원, 5천 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뭘 하시냐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재는데 일단 처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이미 지나버렸고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들이 스탑워치를 가지고 평소에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평소에 공부하듯이 온종일 하루를 공부하면서 스탑워치로 내가 온종일 공부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요하는 공부 시간만 재보세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딴짓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공부해도 한 8시간에서 6시간 나옵니다. 좀 중간에 막 슬렁슬렁 하는 사람은 6시간.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8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현상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그날 이제 밤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일부터 내가 공부를 하루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하루에 8시간 공부하던 사람이다? 그럼 10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2시간을 시간을 추가로 내 공부 일정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6시간이면 반성 좀 하셔야 돼요. 4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추가로 한 2시간 정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12시까지 공부해요. 내가 2시간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럼 내일부터 나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러면 망합니다. 시험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체력을 깎아먹기 때문에 중간에 쓰러져요.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30년, 20년 평생을 12시에 잤으면 그 사람은 그냥 12시에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2시에 자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10시, 9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걸 전제로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시간에서 짜투리 시간을 빼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잡아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내가 평소에 친구 만나서 스터디원들끼리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오면 1시간 반 있어야 돼요. 밥 먹는데 1시간 30분 또 막 차 마시고 30분 1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시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10분, 먹는 시간 10분, 오는 시간 10분, 30분, 밥 먹는 시간은 점심 1시간에 끊어버리면 바로 2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밥 먹고 와서 오후에 일단 수업 들으라고 밥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잠을 한번 자고 왔어요. 1시간을. 그런 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짜투리 시간을 확보해서 10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려면 하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는 딱 그날 들어가기 전에 내일부터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듣고 점심 1시까지 먹고 책 정리 2시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5시 반, 6시까지 복습하고 저녁 먹고 들어와가지고 6시 반, 7시부터 8시, 9시까지 복습하고 그 다음에 민법 추가 공부 12시까지 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1시간 정도 공부 계획으로 맞춰두면 실제 수행 한 10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웠는데도 계획상으로도 이게 안 나오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밀리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안 나오는 건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겠지 의지만 있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계획을 세워서 1년을 기계적으로 돌리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재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계획표 같은 다이어리 같은 데 체크를 하라 그래요. 오늘 몇 시간 했고 몇 시간 했고 몇 시간 했다 해서 항상 그 주말 그 주를 마무리할 때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본인 생활 계획을 한번 반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돌리면 돼요.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쪼여가지고 10시간을 했을 때 이게 1년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랑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랑 1년 딱 12달 한 계산을 해보면 순수 공부 시간만 한 2-3달 차이가 납니다. 1년 과정이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비슷비슷한 머리 가지고 비슷비슷한 과정, 비슷한 교재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문제를 봐요. 그럼 당연히 2-3달 순수 공부 시간을 더 투여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능, 일신의 능력이니 그날 긴장도나 운빨 다 필요 없어요. 2-3달 공부 더 했으면 2-3달 공부 덜 한 사람보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되고 은근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딱 계산을 해보면 은근히 공부 시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일단 현상 파악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 주 단위 계획, 한 달 계획, 1년 커리큘럼 과목별로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특히 재학생분들은 어쨌든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실리운동에서 1년 동안 온전히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딱 하루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1년 커리큘럼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공부 초반에 얼른 잡으셔야 돼요. 지금 잡으셔야 돼요.